네, 갈수록 복잡해지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번 회담에 가는 의미는 무엇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또 임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는데요. 양국 정상이 취임한 이후에 네 번째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주로 거론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전 정부, 우리 이 네. 정부의 대중 정책은 조금 소홀히 됐었다, 중국을. 그런 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도의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이제 균형력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도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물론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가 이익적 차원에서도 그 균형력을 외교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약간 서운할 수 있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균형 외교를 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한미일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그게 아니고 중요한 사항은 역시 이제 북핵 문제고 안보 문제다. 너무 오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해달라. 그러한 얘기를 했고 결과도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불식시키고 또 우리 국가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 외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웃는 얼굴. 물론 시진핑 주석의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이 좀 과묵하고 잘 웃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 자꾸 웃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가 핵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발언 내용을 그래픽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얘기한 내용을 보면요. 북한과 핵 문제 간에 입장차가 있지만 중국 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유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북 개입 정책을 펴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중국의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화.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 안정화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핵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정화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비핵화가 되지 않고는 한반도 안정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방법은 역시 이제 중국식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 방식이 아닌 거죠. 지나치게 압박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달래면서 때로는 지원을 하면서 또 이제 육자회담이라든가 이런 틀을 끌어내면서 그러니까 강원 양면 정책을 적절히 사용해서 중국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박근혜 정부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기다려 달라 두고 봐달라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분명히 한 것 같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압박의 또 신호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좀 압박하고 북한을 조금 뭐랄까 조금 당황하게 만든달까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북한 일변도의 정책을 펴다가 균형 외교 또 중국식 한반도 균형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상회담도 자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그런 무언의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을 듣고 있는 북한이 만약에 들었다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 양면 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 일부 언론은 북한이 북한을 한 송유관을 잠궜다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 발언이 더 그런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진핑 주석이 남북 통일을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남북 양측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희망한다. 굉장한 의미를 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 주석이 남북 통일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남한 주도로 통일을 한 것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한이 워낙 국력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통일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치 남한의 통일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그 모양새를 띠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이제 가능하면 학자들 만나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통일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런 통일 문제를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한반도 통일이 남한 주도로 돼도 상관이 없다. 물론 그 통일 한국이 예. 중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펴면 중국은 물론 반대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한반도 통일이 남한 주도로 돼도 괜찮다는 그런 또 시사를 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예. 물론 그 방식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이어야 된다. 자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이 쭉 지금 주장하고 있는 통일 방식이거든요. 외세가 완전히 개입하지 않는. 예. 그러니까 그 외세라는 것은 주로 미국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자주적으로 해야 된다. 남북한이 당사국이 돼서 남북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자주적 통일이고 물론 평화 통일은 전쟁이 아닌 예. 말 그대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통일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뭐 북한의 통일 방식이랄까, 북한의 통일 정책, 또 남한의 통일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손을 들어주는 거기는 합니다만은 또 중국 입장에서는 또 경계해야 되죠,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 그것이 뭐 친미 국가나 또 친일 국가로 되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중국이 일정 부분 자기들도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지분을 갖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쯤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신경 쓴 3국의 이제 정상회담인데요. 미국의 이제 아시아 정책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힘이 커지는 중국도 견제해야 할 것 같고 한일 관계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힘이 좀 약화되면서 네. 세계적으로 조금 매를 맞는달까 그런 거 아닙니까? 중동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예. 그렇고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는 오바마가 이 물 대통령이냐 아무 힘이 없냐 물통령이냐? 예, 물통령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예. 하는 경향성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또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오바마가 좀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예. 특히 이제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과 일본이 뭐 과거사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의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 내가 4월 달에 방문하기 전에 일본과 예.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좀 화해를 해라.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이 나올까요?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한쪽 손을 들어주기 힘들죠.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기도 곤란하고 남한 편을 들기도 곤란하죠. 물론 정말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또 한국을 버린 적도 있고 미국이. 뭐 그렇긴 하지만 현재는 어느 국가도 지금 버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과거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또 국제적 여론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중재를 해서 예. 물론 일본도 좀 너무 과거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극우적인 발언이랄까요? 예. 과거 획기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또 압력 내지는 회유를 할 것 같고 우리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적당히 좀 해서 대화를 재개해서 우리 입장을 너무 난처하게 하지 말라. 또 네. 앞으로 북핵 문제라든가 동북아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할 일이 많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꾸 저렇게 지금 극우적인 예. 방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보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워낙 커지니까.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너무 소극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을 너무 키워주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가 아마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이랄까? 그런 것도 좀 확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양쪽을 다 달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들으면은 뭐 안보 공약 말씀도 하셨으니까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큰형인 미국이 만나기 싫은 일본과 한국을 억지로 만나게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만남 자체에만 의미가 있지 뭐 성과가 없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성과라고 한다면 일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역시 일본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할 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좀 사과하는 그런 모습, 또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극우적인 그런
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아베를 배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아베의 태도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일본의 태도여하에 달려 있다. 일본에 네. 달려 있다. 예. 일본에 달려 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면요, 오락가락인 것 같습니다. 네. 회담 이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고노다마를 인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회담을 앞두고는 또 수정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한일 관계만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북핵 문제, 뭐 안보 문제, 한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국은 얘기하고 싶을 거고. 뭐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된다고 한다면 역시 지금 명확한 태도를 취해라. 네. 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를 개선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는 한 나는 국내 돌아가서 할 말이 없다. 예.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건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가 균형 외교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래서 너무 그 일본을 좀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중국도 일변도로 중국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그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가깝고도 먼 이웃인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태도에 따라서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달렸을 것 같은데 아베 총리의 특별 보좌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고노다마를 수정할 수 있다는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 아베 총리도 새로운 담화에 대해서 어디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하기오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입니다. 아베 총리 특별 보좌관인데 이렇게 일본의 속내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한일 관계가 독도 영유권 문제,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돼 왔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억지로 만나긴 했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냉각되어 온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의 태도입니다. 저는 오락가락한 태도를 취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거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라든가 그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은 이제 아베는 지난 14일 날 일본 의회에 나가가지고 그냥 고노다마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서 시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또 참모라는 사람은 앞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 오류가 발견이 되면 바뀔 수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또 아베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고노다마나 무라야마 다마도 수정될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 뭐 물론 이제 미국의 압력 또 우리의 반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 발 물러선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대변하듯이 참모가 그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는 거다. 물론 아베가 좀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국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외부 갈등을 조장을 해서 자기의 인기를 만회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기보다는 큰 틀에서 자기가 뭐 천만년 총리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 한국이라는 국가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 이익 대 국가 이익이 접점을 찾아내는 그러한 행보를 해야지 그렇게 아주 좁은 소견으로 자꾸만 저런 꼼수를 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삼국 정상이 이제 마주 앉게 되면은 참 민감한 사안도 많고요. 서로 꺼내들고 싶은 이제 의제가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국익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익이라고 하면 그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활적 이익이 있고, 핵심적 이익이 있고, 중요한 이익이 있고, 뭐 있으나 마나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북핵 문제 해결, 그다음에 통일 문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역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당연히 뭐 미국, 중국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외교를 펼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모든 것을 우리가 얻어내는 제로섬 게임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역사 문제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안보 문제라든가 또 우리 사활적인 이익인 통일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의 또
그 지지를 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제 무대, 국제 외교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예. 현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